안녕하세요, 카랩 이광환입니다. 요즘 소형 SUV 시장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죠.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예요. 신차, 캡처를 중심으로 비슷한 크기, 비슷한 가격의 수입 SUV 세대를 모아봤어요. 자, 형 자 안 하면 안 돼요? 자,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운전대를 잡은 차는 지프 레니게이드죠. 운전 자세부터 한번 살펴보죠. 레니게이드 C3 에어크로스 캡처까지 세대를 준비했는데, 이 레니게이드가요, 누가 지프 패밀리 아니랄까봐 시트 포지션이 가장 높습니다. 그 오프로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시트 포지션이 되게 험지를 갔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쪽 바위 뭐 있는지 이렇게 내려다봐야 내 차를 운용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요. 상대적으로 껑충하고요. 저쪽 보닛 양쪽 끝 모서리도 충분히 쉽게 짐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통 SUV 느낌이 진하게 묻어나요. 운전 자세에서부터. 사륜구동 모델도 있긴 하지만 지금 얘는 전륜구동 모델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대 험로를 갈 만한 그런 차는 아니거든요. 지프 출신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도시명 SUV예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운전 자세만 험로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지프의 색깔이 나서 뭐 괜찮긴 한데 안 맞는다는 느낌도 남죠. 지훈 씨는 볼 마우스 써본 적 있어요? 광 마우스 말고? 그 볼에다가 먼지 끼잖아요. 그 볼 빼다가 이렇게 살살 긁어가지고 먼지 빼줘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내가 직접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게 짜증나면 좀 힘들거든요. 우리도 컴퓨터 할 때 네. 마우스를 바꾼다고 해서 컴퓨터 성능이 빨라지진 않지만 내 손에 직접 닿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그렇죠. 마우스 막 커서 튕기고 잘 안 먹고 그러면 엄청 짜증나요. 마우스 던져버리고 싶어. 네. 레니게이드의 운전대가요, 네. 가죽으로 둘러놔서 뭐 괜찮습니다. 가죽의 질감도 괜찮아요. 네. 뭐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저는 하나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3시 9시 3시 9시죠 3시 9시 손으로 딱 쥐는 부분, 네. 쥐는 부분의 여기가 그 림 이 부분이 네. 뒤로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을 딱 쥐었을 때 다른 차들은 여기가 좀 폴록 튀어나와서 네. 쥐면 손이 감겨요. 네네. 근데 얘는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림이 여기 썸레스트 있잖아요. 네. 엄지손가락 딱 걸쳐놓는 부분, 네. 썸레스트도 있고 뭐 림이 굵기도 괜찮고 다 좋은데 여기가 튀어나와 있지 않아서 손을 딱 쥐었을 때 이게 손가락 끝이 좀 찌그러진다는 느낌, 손에 싹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느낌. 네. 이게 장기간 운전하면 여기 조금 아프거든요. 네. 엔진은 오늘 준비한 세대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배기량만 1.5리터, 1.5리터, 그리고 얘만 1.6리터 4기통, 네. 전부 디젤 터보 엔진입니다. 뭐 출력도 역시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와중에 얘가 토크만 가장 높아요. 120마력이고요. 토크만 32.7kgm거든요. 토크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다만 몇 kgm라도 강력해서 네. 좋죠. 근데 정작 달려보면 토크가 좀 상대적으로 높다는 느낌이 안 나요. 물론 그 수치상으로도 큰 차이가 아니어서 제가 못 느끼는 것도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느끼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유가 공차 중량이 다른 두 모델에 비해서 얘가 훨씬 무겁습니다. 150이면 60kg 성인 3명, 형 한 6398. 2.5명 정도 되겠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가는 느낌이 되게 좀 묵직한. 또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건 지프의 종특이 하나 있습니다. 종특이 뭔가요? 이렇게 온로드를 달릴 때 되게 뻑뻑해요. 이건 힘이랑 상관없이 그냥 나가는 느낌이 되게 뻑뻑해요. 온로드에서 프로드를 달려야 돼서 그런 건가? 그런 걸로 짐작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엔진 힘은 이만큼인데 그게 바퀴로 가는데 되게 뻑뻑한 기어를 돌려서 차를 밀어내는 느낌? 이게 지프를 탈 때마다 지프는 다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라고 네. 느꼈었거든요. 근데 얘도 그러네. 정작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오프로드에 들어서잖아요? 그럼 좋아요. 왜냐면 오프로드는 되게 험로 바위 넘고 막 이렇게 가면서 아주 극저속으로 바위를 이렇게 슬쩍 타고 넘어가야 되고 네. 슬금슬금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나중에 토크가 왈칵 나오면 힘들거든요. 오프로드에서.
그래서 험로를 갈 때는 이런 세팅이 오히려 적합합니다. 브랜드 색깔을 되게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요. 얘는 심지어 오프로드에 갈 일이 없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찌푸니까 그쵸. 그렇게 만든 거겠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조금 온로드만 타실 때는 약간 답답함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6단 DCT가 들어갔어요. DCT요? 네. 저도 DCT라는 거 모르고 탔었거든요. 네. 근데 언덕길을 출발할 때 뒤로 몇 센치가 이렇게 슬쩍 밀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왜 뒤로 이게 많이 밀리진 않아요. 네네. 몇 센치 뒤로 이렇게 움찔했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앞으로 나가길래 이거 DCT인가 싶은 의심이 처음에 들었고, 이제는 스펙을 안 봐도 알 수 있어.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네. 되게 차 막히는 길에서 네. 처음에 이렇게 쓱 출발할 때 있잖아요. 특히나 오르막길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수동 변속하면 클러치 싹 떼면서 가속 페달 충분히 안 밟아주면 엔진이 이렇게 약간 그 시동 꺼지기 직전 느낌 있죠. 드르륵 이렇게 부르르 떠는 느낌. 네. 그 느낌이 살짝 나길래 DCT인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원표를 딱 보니까 DCT더라고요. 아, 우리 형 이제 경지에 다다랐네 이제. 이 정도 가지고 경치라고 하면 돼. 이거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변속도 해보면 DCT니까 빠르겠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마이너스. 되게 여유로운데요? 안 내가 빨라. 알던 DCT가 아닌데? 안 빨라. 플러스. 이거는 그냥 일반 토크 컨버터가 달려있는 자동 변속기라고 해도 중간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운전 자세부터 차가 나가는 느낌, 그리고 변속기 세팅까지 되게 여유로워요. 원래 그 DCT도 네. 제가 뭔가 시프트 패드리던 기어 노브든 딸깍 했을 때 그 입력 신호를 먹어서 변속한다고 하고 진짜 딱 체결하기까지 그 딜레이 있죠. 네. 그거는 조금 차들마다 달라지긴 하는데 막상 얘가 딱 넣으면 변속 그 기어가 딱 맞물리는 속도 자체는 순간 변속이거든요. 네. 변속 자체도 되게 엄청 느긋느긋한데 대신 변속 충격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약간 반대네. 우리가 DCT라고 생각하면 변수 속도는 빠른 대신 충격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조금 다소 느린 대신 충격은 전혀 없고. 그쵸. 이렇게 세팅하는 게 아마 내구성에도 훨씬 유리할 거예요. 네. 지프에서는 이 변속기를 가리켜서 DDCT라고 부르더라고요. DDCT. 그 앞에 띄는 건가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아니고 DDCT. 재미없다. 아이고야. DDCT의 D는 드라이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입니다. 드라이. 그래서 얘는 건식이에요. 요즘 습식이 상당히 유행하잖아요. 네. 습식이 유행이라고 해서 건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추세가 그런 거지. 그리고 또 건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냥 차라리 습식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요즘 많은 브랜드들이 습식을 개발해서 장착을 하는 거지. 네. 건식이 그냥 단적으로 습식보다 못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 변속 충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교하게 그 로직을 세팅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얘는 변속 충격이 전혀 없는 걸 보면 그냥 건식 써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세 대가 타이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오. 전부 17인치 휠 꼈고요. 타이어 폭은 전부 215mm짜리입니다. 오. 하체 세팅에 의한 승차감 차이를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승차감이 나쁘진 않거든요. 네. 뭐랄까 승차감도 뻑뻑해. 좋게 말하면 좀 소형차가 아닌 느낌 있잖아요. 묵직한 하체. 네네.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잡아 돌려보면 확 좀 꺾어봐도 롤링 이런 거 분명히 심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하고 묵직한 느낌이 다른 지프들도 조금 그렇거든요. 네. 온로드에서 묵직한 듯 한데 막상 확 꺾으면 롤링이랑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세팅이 오프로드에 갔을 때 이쪽 바퀴는 이만큼 찌그러져 있고 이쪽 바퀴는 이만큼 떠 있고 그런 그 바위를 넘는 락롤링 이런 환경 있죠. 네네. 오프로드 달릴 때 또 충분한 대응력을 제공해 주거든요. 이 레니게이드도 막내긴 하지만 이 하체에서도 지프 느낌이 납니다. 또 하나의 특징, 다른 두 모델은 다 토션빔이에요. 후륜 네. 서스펜션이. 근데 지금 얘만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오. multi-link? 네. 이급에? 보통 2급이면 대부분 토션빔이죠. 그리고 뭐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자륜구도 옵션을 선택을 하면 뭐 추가를 해준다거나. 그렇죠. 그런데
셀토스도 사륜 넣었을 때만 네. 멀티링크고, 트레일블레이저도 사륜 넣었을 때만 토션빔인데 제트링크고. 네. 근데 지금 얘는 전륜구동인데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오호. 아마 이건 얘는 사륜구동 모델이 있으니까 멀티링크를 기본으로 세팅해 놓고 전륜구동 모델에도 멀티링크를 그냥 빼지 않은 느낌? 어허. 분명히 멀티링크가 토션빔보다는 구조도 복잡하고 비싸고, 네. 대신 한쪽 바퀴가 충격을 먹었을 때 그걸 다른 쪽 바퀴로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 실내에 타 있는 사람한테 피로감을 덜 전달해 주죠. 네. 차체의 안정감도 쉽게 깨지지 않고요. 그렇겠죠. 이런 차이점들은 이 그 조금 높은 과속 방지턱을 대각선으로 넘어 보시면 이렇게 뒤뚱뒤뚱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훨씬 가벼워. 차가 나가는 데 평 나가. 자 하지 말라 그랬지. 두 번째로 운전대를 잡은 차는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 SUV입니다. 이름도 길어. 차 이름 되게 길어. 원래 이게 C3 에어크로스인데 네. 뒤에다 굳이 SUV까지 붙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옛날에 시트로엥에서 C3 에어크로스라는 차를 팔았었대요. 그 차랑 조금 다른 차다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굳이 SUV를 뒤에다 박았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브랜드에서 말하는 이유고, 요즘 SUV가 인기잖아요. 유행이니까 이거 차 SUV다 이거죠. 아 근데 C3로 옮겨 타니까 느낌이 이렇게 다를 수가. 같은 소형 SUV고 똑같이 타이어 4개 달려있고 똑같은 4기통 디젤인데 엄청 달라.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네. 얘는 진짜 그 지프의 느낌이 아까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니게이드는. 네. 근데 얘는 그냥 눈 감고 조수석에 앉아서 있어도 그냥 시트로잉이에요. 예전에 탔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두 번째 타는 거예요. 네. 저희 C3 에어크로스 영상 옛날 거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겁내 재밌습니다. 꿀잼. 두 번째 타는 건데, 아 맞아, 시트로잉의 느낌 이랬었지 라는 생각을 그냥 딱 타자마자 달리자마자 바로 느낄 수 있어요. 네. 엄청 편안하거든. 시트로잉의 브랜드 슬로건이 뭐죠? Inspired by You예요. 너한테 영감 받았다. 알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편안함이더라고요. 그래요? 편안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런 느낌이 차에서 빵 느껴져요. 네. 어디에서 특히 느껴지냐? 가장 첫 번째는 시트죠, 시트. 다른 차들은 그냥 자동차의 시트 같다면 얘는 오히려 거실 소파 같아요. 네. 앉자마자 느껴지는 게 쿠션감도 되게 푹 들어가고요. 직물 소재다 보니까 딱 소파 느낌이죠. 맞아요. 시트로엥에서 출시를 할 때도 이 메모리 폼 이런 걸 개선을 했다고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이런 요소들을 합쳐가지고 되게 편안함을 추구해낸다. 도심에서 편안하게 타고 다니시기에는 C3 에어크로스의 이런 태도 아주 적합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달리고 돌고 서는 자동차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 있죠. 네. 그걸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죠. 네. 그걸 못하면 편안함이고 뭐고 편의점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거는 쓰기차예요. 네. 지금 얘는 기본기는 유지를 하면서 편안함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라고 만든 차기 때문에 저는 설사 얘가 코너링에서 좀 성능이 다른 차들보다 네. 떨어진다고 해도 까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체 세팅도 정말 승차감에 몰빵했구나. 우리 지난번에 탔던 C5 에어크로스 기억해요? 네네. 그때도 승차감 엄청 좋았었잖아요. 맞아요. 걔는 프로그레시브 아씨 뭐였지 이름이?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롤릭 쿠션. 아 이름 어려워. 에어 서스펜션 못지않은 승차감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추구해냈다 네. 라면서 제가 칭찬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지금의 C3도 C5만큼은 아니지만 엄청 편합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소형으로 되면 그 바퀴와 차체를 연결시키는 각종 링크들, 암들 되게 가늘잖아요. 그리고 잔진동들이 막 다다다닥 넘어오고 장거리 달리면 피로감 누적되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얘는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동급 경쟁자들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편안함은 정말 압도적으로 얘가 1위다. 아까 레니게이드는 앞유리도 거의 수직으로 서서 저 앞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앞유리도 많이 누워있고 그냥 타던 일반 승용차 같죠. 네. 다만 조금 다른 느낌이라면 풋레스트 놓는 자리가 되게 좁아. 발볼이 한 요정도 되는 사람만 발을 온전히 놓을 수 있고 발 안쪽 부분은 공중에 떠 있어요. 요거는 좀 이상해요.
지프에도 가운데 계기판을 보면 순간 연비 있죠. 지금 현재 연비. 순간 연비를 뭐라고 한글로 써놓은 줄 아세요? 뭐라고 써놨는데 나 못 봤어. 인스턴트라고 써놨어요. 인스턴트. 그게 왜 인스턴트야? 현재 지금 즉시. 지금 얘도 차량을 닫으십시오라고 아직 한글화를 제대로 수정을 안 했잖아요. 푸조는 고쳤거든. 맞아. 푸조 탔을 때 그때는 고쳐져 있었거든요. 최근 푸조 모델을 탔을 때는 고쳤어요. 네. 근데 얘는 아직 안 고쳐졌네. 레니게이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한글화에 있어서 약간 어색함이 남아있죠. 1.5L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비슷하고요. 출력도 방금 저희가 탔던 레니게이드와 똑같이 120마력입니다. 다만 토크만 레니게이드보다 조금 낮아요. 얘가 30.6kgm죠. 하지만 아까 레니게이드를 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뻑뻑하게 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훨씬 경쾌하게 치고 나갑니다. 시내 주행에서 저속 영역에서 가속할 때 레니게이드보다는 훨씬 더 경쾌하게 치고 나가죠. 얘는 지금 몸무게도 1370kg 중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저희가 칵투스 탔을 때 걔 출력이 90마력이었어요 90마력도 사실 타고 다닐 수 있거든요. 뭐 90마력이라서 어디 부산 못 가는 거 아니에요. 90마력보다는 지금 이 120마력이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30마력 차이가 엄청 차이가 커요. 이 그립 컨트롤도 사실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장비들을 주로 어디 달려나냐면 전륜구동 도시명 SUV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왜냐? SUV이긴 한데 험로를 전혀 못 간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뭔가 느낌이 잘 안 나는. 뭔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도시명 SUV이긴 한데 혹시 오프로드를 가시거든 이 기능도 쓰실 수 있답니다 라고 자랑하는 느낌이 나죠. 이 엔진의 힘을 바퀴로 전달할 때 요 타이밍이나 태도를 조금 바꿔주는 거죠. 토크가 바퀴로 왈칵 쏟아지지 않게. 왈칵 전달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끌미끌한데 접지력 없는데 차 미끄러지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제 내가 꾹 밟아도 이거를 쓱 전달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1단 출발하지 않고 그냥 2단으로 출발하게 만들거나, 트랙션 컨트롤 완전히 꺼버리는 모드 있잖아요. 네. 요건 이제 추운 겨울에 완전 빙판일 때 차가 내가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헛바퀴만 돌고 차가 앞으로 전혀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자장비를 이렇게 완전히 꺼버리시면 오히려 탈출하는데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켜져 있잖아요. 그 와중에 바퀴가 계속 헛돌면 전자장비가 차 미끄러지네 그러고 엔진의 출력을 줄여버리거든요. 네. 그럴 때 전자장비를 완전히 꺼버리면 일단 그 빙판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실 수 있죠. 지금 나머지 두 모델은 다 DCT 들어가 있거든요. 네. 지금 얘만 EAT6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를 달고 있어서 우리가 차를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 120마력의 출력을 바퀴로 아주 자연스럽게 전달해요. 네. 방클러치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 밀리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타던 차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변속이 뭐 엄청 빠르냐?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다운 아까 레니게이드랑 비슷한데요? 업은 안 되지. 다운 그냥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 느낌이에요. 네. 그죠? 일반적이라는 게 장점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탈 수 있는 차잖아요.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면 나 이 차 이것 때문에 못 타겠는데 라고 불만을 가지실 소비자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누가 타도 그런 단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되게 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범용성을 중요시하는 차에 있어서 상당히 장점일 수 있죠. 캡처도 DCT, 레니게이드 DCT인데 캡처의 DCT는 또 다른 느낌이 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To be continued. 이번에는 저희가 르노 캡처에 앉았습니다. 제일 최근에 나온 모델이잖아요. 역시 제일 나중에 나온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이제 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가 제일 나중에 나갈게요 그러면 이거 바로 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할 만하죠. 얘도 비슷한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1.5L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대신 출력은 얘가 세대 중에서 가장 낮아요. 116마력이고 오, 이럴 수가. 토크도 26.5kgm입니다.
출력, 토크 둘 다 셋 중에 제일 약하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제일 경쾌해. 몸무게는 지금 레니게이드가 제일 무거웠고 네. C3가 1375kg이었고 얘가 1365kg이에요. 네. 나가는 느낌이 얘가 제일 경쾌합니다. 의외인데요? 출력이 제일 낮은 차가 제일 경쾌하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볼 때 숫자로 제온표상의 숫자로만 차를 평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가 이렇게 비교 시등하면 바로 표시가 나죠. 그렇군요. 출발할 때 특히 이런 차이가 도드라지는데 네. 지프는 좀 뻑뻑하게 나가는 것 같다고 그랬고 네. C3는 그냥 예상한 정도? 네. 대신에 이제 쟤는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자연스러웠고 네. 얘는 출력은 제일 낮은데 제일 경쾌하게 나가면서 또 DCT를 조합했네. 그러니까 세대가 되게 비슷한데 다 달라. 그 경쾌하게 나간다고 말씀드린 게 시내 구간에서 저속일 때 그런 경쾌한 느낌이 도드라지거든요. 네. 가벼운 차를 약한 힘으로 뿅 치고 나가는 네. 아주 소형차스럽고 이게 나름 재밌어요. 근데 대신에 이게 어디에서 또 한계를 드러내냐면 막상 이제 고속으로 가가지고 좀 쭉 쏘고 싶을 때 있죠. 네. 그럴 때는 내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천천히 속도가 올라갑니다. 고속에서 시속 100 넘으면 천천히 올라가요. 특히 오르막에서 차선 변경 후 추월할 때 이럴 때 좀 답답해요. 해치백 클리오 있죠. 네, 클리오. 클리오를 타면서 느꼈던 그런 경쾌함이 있어요. 클리오도 걔가 90마력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전혀 실망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되게 짱짱한 하체에다가 엔진을 쥐어짜면서 달리는 느낌이 재밌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이 캡처에서도 조금이나마 묻어나요. 아무래도 얘는 SUV니까 클리오만큼 되게 뿅뿅 움직이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네. 좀 선도 좀 풍성하고 큰데 그 맛이 묻어나더라고요. 본인의 운전 실력, 자동차의 한계, 이 노면의 상황 이런 게 맞물려져서 되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세대 중에서 운전 재미로는 얘가 1등이다. 운전 재미로는 갑이네. 르노 삼성의 XM3를 탔잖아요. 맞아요. XM3는 얘보다 훨씬 큰 차죠. 그리고 거기에도 7단 DCT가 들어가 있었어요. 르노 삼성에서도 자랑을 우리 이거 게트락에서 만든 거야 하면서 자랑 많이 했었고. 맞아요. 근데 르노 삼성은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 얘는 디젤에 같은 변속기를 맞물렸단 말이죠. 네. 제가 XM3를 타면서 뭘 느꼈냐면 약간 차가 거칠어. 형 같네요. 난 부드럽지. 꿀이지 꿀. 그거는 쓰기차예요. 근데 약간 차가 거칠어요. 뭔가 엔진과 변속기의 그 마지막 조율이 살짝 덜 된 느낌이 났거든요.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특유의 그 약간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죠. 그것도 네. 되게 도드라졌었고. 네. 그래서 우리 말했었잖아요. 맞아요. DCT가 과연 어떤 느낌일지 모르시는 분들은 르노 삼성 대리점 가가지고 이게 DCT 느낌이구나 라고 네. 바로 아실 수 있다고 제가 멘트를 했었는데 네. DCT 안 좋은 느낌이 네. 여기에서는 조금 더 줄어들었고 엔진과 변속기 조합이 숙성된 느낌이 나요. 오히려 여기에서 다행이네요. 주행 느낌이 그래서 나는 XM3보다 오히려 얘가 더 좋다니까요. XM3에서 제가 뭘 제일 좀 별로였었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가속 페달을 통해서 차를 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이만큼 밟으면 차가 안 나가다가 차 안 나가네. 그리고 조금 더 밟으면 갑자기 훅 나가는 맞아, 느낌이 맞아. 났었어요. 근데 얘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저속일 때만 그게 초반에 가속할 때만 잠깐 나고 그 뒤로는 XM3만큼 많이 안 나요. 아까 레니게이드에 들어간 6단 DDCT는 네. 건식이었잖아요. 얘는 습식이란 말이에요. 오. 그래서 그런지 부드러움도 살아있고요. 또 변속도 한번 해볼까요? 자, 수동 모드로 얘는 기어 노브에서는 수동 모드가 없어요. 그냥 패들만 해야 돼. 그래도 패들이 있네. 얘 패들도 얘만 있어요. 오. 이게 시프트 패들로 변속을 하면 매뉴얼로 넘어가거든요. 저기 네. D 옆에 숫자가 써져요. D6, 네. D5 이렇게 써지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있으면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봐봐요. 벌써 뒤로 넘어갔어요. 얘는 매뉴얼 모드 자체가 없는 거구나. 그냥 임시로 잠깐 쓰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매뉴얼 모드를 쓰라는 의도는 절대 아닌 거죠. 5단, 어이구야. 4단, 3단, 3단. 빠르죠? 오. 이 그래픽 바늘이 못 따라가는데 두두두두두 끊기는데. 그래 바늘이 좀 이런 걸 보면 르노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으로 그래도 변속기 자체는 되게 빠르네요. 그래도 DCT 답네 얘가 DCT 같은데 단점이 많이 지워진 DCT.
오히려 이 정도면 재미있게 즐길 수도 있을 만한 변속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속할 때 있잖아요. 매뉴얼로 변속해가지고 RPM 쫙 쥐어짜고 방금 업시프트 되게 빠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 차선으로 복귀해서 그냥 뒤로 가고 이런 환경에서 쓰기에 가장 적합한 거죠. 승차감도 제일 가벼워요. 제일 소형차 같아요. 마이센스, 스포츠, 에코 이렇게 뭐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뭐 이 정도만 제공하는 게 어디예요? 요 정도라도. 여기에서 마이센스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현재 모드 편집으로 들어가요. 계기만 누르죠. 그럼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스포츠로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주행으로 넘어가서 스티어링이랑 파워트레인까지 바꿀 수 있거든. 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포츠로 바꾸면 그래픽 똑같은데 테두리, 엔진 회전 테두리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봐봐요. 스포츠로 하면 이렇게 그러고. 테두리만 빨간색으로 바뀌죠. 여기 밤에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포츠로 하면 이것도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마이센스에 들어가서 색깔도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안 나온 거, 안 나온 걸 뭐야? 다만 하나 아쉬운 거 뭐냐면 여기서 내가 주행 모드를 바꾸고 싶어. 네. 그러면 마이센스를 누르잖아요. 요걸 누른 다음에 요걸 또 눌러야 돼. 그냥 이것만 따깍따깍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왜 손을 옮겨서 또 눌러? 난 부드럽지. 꿀이지꿀. 그리고 저는 이 캡처를 타면서 달랐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고음. 주차할 때 장애물이 이제 접근하게 되면 경고음이 나잖아요. 그 소리 자체도 되게 듣기 좋고 장애물이 가까워진 쪽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런 것도 다른 나머지 2대들은 그런 기능들 없었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앞선 2대를 타면서 소음 얘기 다 말씀 안 드렸잖아요. 네네. 사실 2대는 옮겨 타면서도 잘 몰랐거든요. 더 시끄러워지는지 조용해지는지. 네, 맞아요. 근데 캡처는 옮겨 타니까 조금 노면 소음이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나죠. 네, 2대에 비해서 소음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느껴지네요, 타니까. 좋게 말하면 노면의 정보를 소리랑 느낌 둘 다 캡처가 제일 많이 전달해 주고요. 네. 나쁘게 말하면 그냥 잔진동 오고 시끄러운 거고. 소형차 같아서 경쾌하게 나가고 재밌는 대신에 소형차만의 단점이 있죠. 좀 이렇게 탕탕거리고 시끄럽고 네. 그런 건 좀 동시에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편안함 C3 1등, 네. 제일 단단한 거 캡처, 중간이 레니게이드, 운전 재미는 얘 1등, C3 2등, 레니게이드가 3등. 레니게이드가 운전 재미에서 점수를 좀 깎아먹은 건 답답하게 나가는 느낌 때문에. 일단 주행 느낌 면에서는 저처럼 좀 운전 재미가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캡처가 제일 나은 선택일 것 같고, 네. 편안함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C3가 나은 선택일 것 같고, 네. SUV는 SUV 다워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운전 자세까지. 그런 분들한테는 레니게이드가 올바른 선택일 수 있고요. 네, 오늘 수입산 소형 SUV 3종을 한자리에서 만나봤습니다. 지프 레니게이드, 시트로엔 C3 에어크로스 SUV, 그리고 르노 캡처까지 세대를 만나봤죠. 가격은요, 얘가 3,860만원이고요 얘는 3,190만원, 얘는 2,780만원입니다 C3는 어딜 가도 눈에 통통 튈 거예요. 뭐 비슷한 차가 주변에 있어야 말이죠. 그리고 캡처는 신차답게 세련된 최신 장비들의 신뢰가 돋보였고요. 레니게이드는 이 지프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터프한 매력. 이 지프 디자인 좋아하는데 나는 도심에서 타고 다닐 작은 SUV가 필요해, 그러신 분들이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주행 성능도 디자인만큼이나 저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3 에어크로스는 정말 편안했고요. 캡처는 소형차답게 정말 경쾌했습니다. 레니게이드는 한 중간쯤의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 살 거냐면 가격으로 봤을 때, 주행 성능으로 봤을 때